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이줄팩입니다. 오늘은 많은 앵무새 사육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PCR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 기초적인 레벨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전문 용어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유전자 PCR 검사는 바이러스마다 유전자 염기서열의 배열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하고자 하는 바이러스 유전자의 특정 부분 조각을 선택해서 PCR이라는 기술로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늘린 다음 나타난 결과를 시각화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는 분자생물학 기술로서 현대 의료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확한 검사 수단입니다. 예를 들면 앵무새 사육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앵무새에게 PDD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또 PBFD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리고 폴리오마 바이러스의 유전자 지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 PCR 검사를 해보면 앵무새에게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는지, 만약 감염되었다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지를 PCR 검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에 의한 암수 검사 역시 마찬가지인데 유전자 PCR 검사는 다음에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검사하고자 하는 시료의 너댓 종류의 시약을 절차대로 사용해서 DNA 또는 RNA 유전자를 추출한 다음 PCR 증폭 과정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선택해서 수십 회의 증폭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 특정 부위를 수백억 개로 늘린 다음 시각 화장치인 전기영동기에 나타나는 밴드의 유무를 확인하거나 또는 리얼타임 PCR 증폭기에서 나타나는 그래프를 통해서 검사하고자 하는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특정 부위가 증폭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러면 유전자의 PCR 검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DNA나 RNA의 유전자 검사는 시료가 부족함이 없이 얼마나 잘 채취되었느냐에 따라서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할 시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의 첫 번째 과정은 시약을 사용해서 시료를 녹이는 일인데 1.5ml 용량의 마이크로튜브에 일정량의 시약과 함께 시료를 잘게 잘라서 넣고 시료의 종류에 따라서 짧게는 수십 초에서 길게는 수십 분 동안을 분수해서 균질화 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1분에 1만 3천회 정도 돌아가는 초고속원 심분리기로 10여 초를 돌린 다음 튜브의 아래에 가라앉은 찌꺼기를 버리고 일정량의 상층액을 걸름망이 붙어있는 새로운 튜브로 옮기게 됩니다. 걸름망 튜브에서는 순서대로 두 종류의 시약을 사용해서 두 차례 세척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도 역시 시약과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세척 과정이 다 끝나면 걸름망을 다른 튜브로 옮기게 됩니다. 이제 유전자를 추출하는 마지막 과정으로 또 다른 유전자 추출 시약을 사용해서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려서 원하는 DNA나 RNA 유전자를 추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전자를 추출한 용액의 양은 보통 100마이크로리터 정도인데 이는 10분의 1cc 정도로 아주 적은 소중한 분량입니다. 이렇게 추출된 유전자는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검사 시료에 바이러스가 존재했다면 당연히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추출되었을 테지만 만약 시료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았다면 바이러스 유전자는 하나도 추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전자 추출 과정이 끝나면 다음에는 추출한 유전자의 특정 부분을 잘라서 그 수를 수백억 개로 증폭하는 PCR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PCR, PCR 검사라는 단어는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지구촌에서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검사 때문에 TV 뉴스에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급되었던 우리들의 귀에 아주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PCR의 원어는 폴리머레이스 체인 리액션으로 우리말로 바꾸면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데 검사 시료에서 추출한 바이러스 유전자를 PCR 증폭기와 중합효소를 사용해서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화학적인 방법으로 절단하여 수십 회를 증폭하면 유전자의 특정 부위 조각 한 개가
무려 수백억 개로 불어나서 바이러스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편리하고 확실한 검사 방법인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유전자 증폭에 사용하는 중합효소는 검사하고자 하는 바이러스에 따라서 사용하는 중합효소가 다르게 됩니다. PCR 유전자 증폭에 걸리는 시간은 일반 PCR 증폭기로 35회를 증폭할 경우 대략 2시간 30분 정도가 걸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와 같이 현장에서 1분 1초라도 더 빠른 시간에 결과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를 사용하면 불과 1시간 이내로 바이러스 감염의 결과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PCR 증폭 과정을 보겠습니다. PCR 증폭은 이렇게 조그만 튜브에 세 종류의 중합효소와 약간의 증류수, 그리고 추출했던 유전자 등 모두 4가지를 혼합하는데 4가지를 혼합한 양은 겨우 20 마이크로리터로 1cc의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튜브를 유전자 증폭기에 장착하고 각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증폭 프로그램을 돌려서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PDD를 일으키는 보르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고 PBFD를 일으키는 서코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PCR 증폭 과정이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증폭 과정은 먼저 92도로 온도를 높였다가 52도로 내리고 또 72도로 다시 올리는 과정을 35회 반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검사하고자 하는 바이러스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화학적으로 자르고 그 유전자 조각을 매 회당 2배수로 불려서 35회를 증폭하게 되면 한 개의 유전자 조각이 무려 343억 개로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시간 30분 동안 35회의 증폭이 다 끝났습니다. 검사하는 시료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이 튜브 속의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각이 수백억 개로 증폭되었겠지만 만약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각이 단 하나도 없겠지요. PCR 증폭을 할 때 일반 PCR 증폭기가 아닌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를 사용했다면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에 나타난 그래프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증폭 과정 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일반 PCR 증폭기를 사용했다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시각화 과정인 전기영동이라는 작업을 거쳐야만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각화를 위해서 마지막 전기영동 과정으로 가보겠습니다.